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갑자기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재연기 취소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재연기로는 2021년이 되어도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취소로는 계속 미루다가는 일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도 완전한 취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문제로 벌집 쑤셔놓은 듯이 일본이 시끄러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IOC와 아베 간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 기사 때문입니다. 21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연기에 드는 추가 비용을 일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아베가 동의했다라는 글로 일본이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스가 관방장관의 공식적인 부인과 IOC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요구했고, 일본의 뜻대로 표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NHK와 뉴스위크 등 언론에서 또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런 소동을 통해 일본 국민들은 3천억엔 약 3조 4,4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니치 스포츠의 보도로 이러한 비용이 모두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그 비용은 6천억엔 약 6조 8,8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24일 주니치 스포츠는 일본의 경제적인 부담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AP통신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AP통신은 일본의 부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일본이 추가 비용 지불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전세적인 C19 악재로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는데 추가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에서 내년에도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2022년으로 다시 연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 모리 요시로 회장은 재연기는 절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연기 결정에 따른 업무를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2일에는 30대 남성 직원이 C19 최종 판정을 받아서 자택 대기 결정을 받았고, 일부 직원들도 재택근무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올림픽 연기에 따른 방대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 C19 사태로 이제 일본 내에서 도쿄올림픽은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C19 전문 의사인 이와타 켄타로 교수는 외국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에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일본도 내년 여름까지 C19를 해결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전 세계가 완전한 해결을 보지 않는 이상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에서 수많은 선수들과 관객들이 몰려오는데 이 숫자를 크게 제한하고 무관중이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경기 구조로 바꾸지 않는다면 정말 비관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쿄올림픽이 완전히 취소될 경우를 일본 측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의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수영 매거진의 보도로 일본 측의 폭탄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우리는 1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이상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IOC에 최근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년 여름에 개최할 수 없다면 완전히 중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비추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각국도 이미 이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미국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의 완전한 취소 가능성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전 직원들의 급여를 20% 감축하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했습니다. 또 완전히 취소 결정이 되면 2억 달러, 약 2,470억 원의 미국 올림픽 기금을 사용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산하에 있는 경기 단체들도 매출 감소와 운영비 부족으로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쿄올림픽의 완전 취소에 대한 여론이 많아지면서 이제 24일부터 일본 언론에서는 아예 도쿄올림픽을 중지하자라는 기사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3천억엔이 넘는 추가 비용은 완전히 낭비이며 회수 불가능한 돈이라고 합니다. C19의 향후 사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도쿄올림픽은 완전 취소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판단력과 통찰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베와 코이케와 모리 요시로에게 모든 결정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꿍꿍이 속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전공이다 보니 또 언제 갑자기 도쿄올림픽 완전 취소를 카드로 사용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베가 빨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정 장애에 빠져 있으면 있을수록 일본 경제와 국가 이미지는 추락하고 폭망할 것입니다. 아베에게 농락당하고 끌려가기만 하는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김정은이 죽었다, 살았다, 혹은 어디가 아프다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해서 직접 정황들을 찾아보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 정황들을 보고 추측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제 김정은과 관련된 소식 중에는 김정은의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등 전달되는 정보가 극과 극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반응을 볼까요?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신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통일부 부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23일 NSC 상임위에서도 최근 북한의 동향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은 명확하군요. 북한 지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좌파 언론사 오마이뉴스가 이를 받아 김정은이 사실상 사망한 것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라며 보도를 했습니다. 어조가 참 이상한데요. 마치 김정은 미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네가 공산주의 국가 내부 사정을 알기나 하냐? 우리들은 공산주의 국가 내부 사정을 너희들보다 훨씬 잘 안다는 어조였습니다. 하기사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겠죠. 자기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인데 공산주의자들도 아닌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김정은 위독설이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했다며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답니다. 중국 고위급 간부와 전화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국 간부가 50여 차례나 북한을 오갈 수도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 공무원은 국가 통제가 심해 이런 말을 함부로 전화통화에 할 수 없다는 게 자칭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들 주장이죠. 그런데 중국이 별의별 부정부패가 다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공산당 간부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전화기쯤이야 중국 공산당 간부라면 얼마든지 대포폰 정도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논리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북한을 많이 오가는 중국 관리는 당, 대외 연락부나 외교부인데 이들도 50번씩 북한을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과 북한이 얼마든지 오갈 수 있는데 수십 년 동안이라면 개인 사업차 북한을 방문했다면 얼마든지 50번 정도 북한을 방문하는 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동북 삼성에 있는 중국 공무원이라면 더 많은 기회가 있었겠죠. 이런 주장도 별로 설득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주장을 옹호하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신변과 관련해 한 말을 근거로 한 주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가 부정확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듣기로 오래된 문건을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소위 NCND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박지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을 한 것을 두고 이러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김정은 위독설을 부인한 것이라면 한미, 미일 훈련에 정찰기까지 동원했을까요? 이 점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은 적들이 미국에 대해 오판하도록 만들기 위해 긍정하는 듯하면서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술을 쓰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김정은 위중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재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해상 초계기 등 최신의 정찰 자산을 한반도에 잇따라 출격시킨 데 이어 그간 연기해온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군사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했는지 문재인 정권과는 군사훈련을 중단했던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20일부터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 공군이 전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반면 김정은의 회생불능 혼수 상태라고 주장한 사람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입니다. 그는 어제 아침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였다고 합니다. 장성민이 통화한 사람은 중국인, 그는 북한을 50차례 이상 들락날락한 중국의 대북 핵심 정보통이랍니다. 현재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라고 장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장성민이 전한 중국인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혼수 상태고 사실상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답니다. 오늘 아침 북한 핵심 고위직들이 모여 사실상 사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라 어제 아침이겠네요. 정확하게는 숨을 쉬지만 뇌파나 모든 사인이 사망을 의미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의료진이 평양에 급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곧이어 중국에서 김정은을 도울 의료 전문가가 북한에 파견됐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로이터 통신이고 이 사안을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장성민 이사장의 발언만으로는 믿기지가 않았는데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 관계자의 언급이 로이터를 통해 전해지면서 장성민의 소식통 발언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도 김여정이 북한 정권을 이어받을 김정은 분신이라며 김정은 사후의 권력 구도에 대한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분석들이 나왔던 것일까요? 김정은의 유고 상황이 단기간 내에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지금 이러한 기사를 내보낼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외신은 여러 경로를 통해 김정은 유고 상황 가능성에 대해 듣고 있고 이후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들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를 타지 않고 원산에서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미국이 정찰기 등을 투입해 분석한 결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행정부의 말을 여러분들은 고지고대로 믿지 않으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얼마든지 혼란 전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미국 정찰기에 포착됐다고 보인다는 언론사의 말이 얼마나 신뢰가십니까? 미국이 중동에서 솔레이마니를 원샷 원킬로 제거한 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서슬퍼런 참수 공격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데 북한이 설령 김정은이 건강하더라도 원산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고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니요. 원래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은 항상 암살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역 배후들을 사용합니다. 카게무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원래 과거 일본에서 군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가짜 군주로 군주와 닮은 사람을 선정하여 진짜 군주 대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일종의 위장 대역을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전국시대의 다이묘는 항상 신변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언제나 닌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권력투쟁에 이르면 일가부치도 믿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집니다. 매일 밤 방을 바꾸는 정도는 기본이고 당연히 처자식에게도 당일 잠들 곳은 비밀이었고 심지어 신복이 잠자리를 깔아준 뒤에도 또 방을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영순이 목표가 되므로 생존 가능성은 더더욱 낮아집니다. 결국 영주들은 신복 중에 신복들을 시켜서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을 골라서 대역을 맡기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카게무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총알바지용 대역입니다. 과거 나치의 히틀러도 소련의 스탈린도 카게무샤를 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게무샤는 그냥 옷만 입혀놓으면 대역을 뽑는 의미가 없으므로 실제 영주와 똑같은 대접, 똑같은 일과를 보냈으며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는 영주님의 신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당연히 이 카게무샤가 자신을 영주라고 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카게무샤들이 실제로 내가 영주다, 저자가 내 카게무샤다 라고 나섰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대역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정은 대역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이와 같은 페이지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개적인 대역들도 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에 갔다가 추방된 유명한 호주의 짝퉁 김정은의 사례도 있었죠. 김정은과 꽤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흡사한데 말입니다. 아무튼 김정은 대역설과 관련된 논란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얼마든지 원산에 김정은 대역을 데려다 놓고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요. 2018년 4월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 예술단을 파견해 K-POP 공연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근데 당시 김정은이라고 하며 나온 가짜 김정은이가 연예인들 앞에서 한 말이 당시 화제가 됐었습니다.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고 한 것이죠. 이게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김정은 대역을 연기했던 친구가 말하다가 실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과거 김정일도 대역 배우설이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젊은 시절의 김정일 사진이 실제 김정일의 사진이고요. 푸틴과 악수한 사람도 진짜 김정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사진에서 나온 김정일이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분석한 뉴스는 당시에도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귀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더욱 다른 인물임이 명확하죠. 불과 4개월 전에 등장했던 왼쪽의 김정일이 4개월 후엔 이렇게 젊어져서 등장을 했었죠. 여러분, 이 3명 중에 누가 김정일이었을까요? 3명 모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젊은 김정일은 확실히 아닌 것이 맞고요. 김정은도 다양한 사진들이 있었죠. 누가 김정은일까요? 아마 적어도 김정은의 마누라인 리설주는 알고 있겠죠.
7년 전인 2013년 8월 김정은의 사진은 진짜 김정은일 것입니다. 당시는 김정은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짜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정은 사진에서 살만 빼면 엑소의 찬열하고 거의 비슷해 보인다는 게 네티즌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엑소 찬열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만 것이죠. 아무튼 제가 볼 때 지금 북한은 가짜 김정은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너무 많이 노출돼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서방세계 등의 진짜 김정은의 특징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려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독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카게무샤, 즉 대역을 앞에 내세워 건재를 과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김정은이 위독하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북한 급변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한 점령설이 구체화될지도 모릅니다. 우선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이 사망하더라도 꾹꾹 숨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부 권력투쟁은 곧바로 벌어질 것이고 오래 누적된 대북 제재와 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북한 경제 마비로 북한 급변 사태가 벌어질 확률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려가 되는 상황은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계좌 자율 구독료 및 회원가입으로 후원해주시면 진자유TV가 더 많은 활동을